굿모닝 텍사스 2부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. 초대석 시간입니다. 오늘 초대석에는 서울약국 동우한의원의 정용웅 원장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. 안녕하세요, 정용웅 원장님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어느덧 2019년의 마지막 달 12월이 됐습니다. 참 빠르죠. 네.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올 1년 동안 제가 이렇게 여기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께 건강에 관한 좀 유익되는 얘기를 하는 거 한번 정리를 쭉 해봤더니 참 여러 가지를 했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오늘은 간단간단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. 네, 오늘 총 정리편이네요. 예. 그래서 1월 달에 이제 항상 보면은 겨울철이면은 이제 독감이라든가 뭐 폐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승하잖아요. 예. 그래서 올 1월 달에 보니까 제가 폐렴에 대해서 좀 얘기했더니 폐렴을 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. 보통 그 성인 누구나 다 맞을 수는 있는데 이 CDC 그게 뭐냐면은 그 질병관리국 거기서는 65세 넘는 사람한테 관심을 많이 줘요. 왜냐면은 제일 그 면역 체계가 약하니까. 네.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옛날에는 하나만 맞았는데 지금은 2개를 맞으라고 그래요. 2개가 그 약이 하나는 13이라는 게 있어요. 프리베날 13이라고 있고 뉴모백스 23가 있는데 13을 먼저 맞고 나중에 1년 후에 23을 맞아라. 그런데 좋은 거는 65세 넘으면 다 메디케어가 되죠. 대부분 사람들 뭐 안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기서 그냥 다 커버해 주니까 본인 부담은 없어요. 예. 그래서 13을 맞고 1년 후에 23을 맞는데 왜냐면은 보통 그 독감 시즌에 독감 걸리면은 폐렴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예. 폐렴이라면은 급성도 있고 뭐 만성도 있는데 급성 같으면은 막 열 나고 뭐 꼭 몸살처럼 이렇게 하고 기침 나고 뭐 그 일이잖아요. 근데 만성을 가면 뭐 그냥 기침만 계속 나와. 그래서 자기가 폐렴인 줄 모르고 지내는 사람이 많아요. 그래서 이 기침이 오래 지속되면은 꼭 의사한테 가가지고 한번 진료를 해서 이게 폐렴인지 아닌지. 근데 폐렴 자체를 보면은 우리가 숨 쉬는데 폐 안에 기포라는 거, 폐포. 말하면 거기에 이제 쐐기라는 이제 에어세 거기에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. 그래서 네. 이게 걸리면은 참 숨쉬기도 힘들고 그래서 꼭 연세가 65세 넘는 분들은 꼭 13하고 23을 꼭 맞을 것. 근데 이 폐렴 주사는 사실은 1년 내내 아무 때나 맞을 수 있어요. 예. 독감은 딱 시즌이에요. 지금이 또 맞을 때죠. 예, 예. 그래서 이걸 꼭 맞으시라고 제가 폐렴 예방 주사 꼭 맞으셔야 된다는 거고요. 그다음에 그다음에는 보면은 유산균, 프로바이오틱 뭐 이런 거를 이제 장 건강 때문에 이걸 이제 말씀드린 그 2월 달인가 그걸 말씀드렸어요. 기억이 납니다. 예, 그렇죠. 근데 유산균하고 프로바이오틱은 어떤 데 보면 막 이렇게 좀 혼도는데요. 근데 사실은 같은 건 아니에요. 네. 같은 건 프로 이러면 우리가 좋다는 좀 좋. 안타 이러면 좀 반대한다는 거예요. 우리가 항생제를 뭐라 해요? 안타바이오틱 영어로 안타바이오틱. 그 이거는 프로바이오틱. 그죠? 네. 그러면 안타는 반대하는 거. 안타바이오틱은 우리가 먹으면은 사실은 그게 그 이런 그 균에서 나온 건데 그걸 먹으면은 세균이 죽잖아요. 박테리아 같은 거 이런 게 죽잖아요. 근데 그게 죽을 때 우리 장 속에 유익한 유산균도 같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. 그 프로바이오틱은 무조건 우리 몸의 장에 좋은 것. 네. 우리 몸에 좋은 것. 그다음에 유산균은 좋을 수도 있고 또 우리 몸에 해를 줄 수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젖산을 만들어내는 건 다 유산균이에요. 근데 프로바이오틱 안에 대부분이 유산균이에요. 네. 그래서 유산균하고 프로바이오틱 막 혼돈하는 수가 있는데 프로바이오틱은 꼭 우리 장내에 없어서는 안 될 이로운 균이다. 예. 그래서 이 균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소화도 좋고 들어오는 그 이런 그 균도 우리가 죽일 수가 있고 거기서 우리 필요한 또 그 밖에서 못 얻는 그 바이타민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또 특히 이런 항생제를 이렇게 오래 복용하면은 장내 세균이 죽기 때문에 이 설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네. 그럴 때는 좋은 그 프로바이오틱을 선정해 가지고 꼭 드시는데 이 프로바이오틱은 2가지가 있어요. 그 크게 보면은 렉토바실러스라는 게 그 비피더스 박테리움인데 이게 뭐냐면은 그 2가지로 나는데 그것도 막 가지가 있어요. 그래서 우리 몸에 이면에 좋은 거 뭐
이런 그 장 건강에 이제 필요한 거, 그다음에 뭐 두뇌에도 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포함되어 있어요. 렉토바실러스라도 그 안에 보면 뭐 한 6가지든 7가지만 있고 이 비피도스 박테리움도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좀 보시고 우리 장에 이로운 프로바이오틱은 항상 우리가 뭐 먹어도 우리 몸에 항상 이로운 예. 거니까 구해서 예. 쓰시도록. 장 건강도 얘기해 주셨고 혈압도 얘기해 주셨었죠. 예, 혈압은 뭐 디테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많은데 간단하게 그 수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고요. 수치에 보면은 우리가 정상 혈압이다 이러면 보통 누구나 다 아는 120에 80 네. 그렇잖아요, 그죠? 근데 꼭 120에 80을 유지할 수는 없잖아요, 우리가. 하다 보면 뭐 혈압이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. 근데 노멀 그 정상 혈압은 그 120에 80이라는 게 120 and 80이에요. 5가 아니고 이거나 아니고 꼭 120에 80, 그 120하고 80이 이렇게 그 이하로 유지돼야지 정상이다 이렇게 하고 네. 엘리베이티드 있으시더라도 약간 혈압이 있다 이런 분은 120에서 129가 그 뭐야 저기 수축기 혈압. 혈압의 수축기가 확장기가 있잖아요. 네. 수축기 혈압은 좀 높은 숫자, 확장기 혈압은 낮은 숫자. 그리고 120에 129 그다음에 확장기 혈압이 80. 80에서 89. 예. 요거는 5예요. 이짝이나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축기 혈압이 130에서 139고 이짝에 뭐 확장기 혈압이 뭐 80 이하다. 이래도 이거는 엘리베이터 또 보는 거예요. 예를 들면 and하고 o하가 같이 붙어 있어요.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 혈압이 1단계는 130에서 수축혈이 130에서 139. 그다음에 확장기 혈압이 80에서 89. 요거는 1단계라고 그래요. 1단계는 가면은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혈압약을 주죠. 예. 근데 엘리베이터 약간 혈압이 있다는 보통 안 줘요. 그거는 그냥 음식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해서 조정하라고. 그리고 2단계 혈압은 140 이상 예. 올라가죠.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. 그다음에 확장기 혈압이 90 이상. 네. 근데 이게 막 하이퍼텐션 고혈압에 막 이렇게 좀 위험할 정도 이러면 180이 수축이 180이 넘고 예. 확장기 혈압이 120 넘고 이럴 때는 조심해야 돼요. 의사한테 가면 의사가 막 놀래가지고 병원 입원하라고 이렇게 예. 얘기할 수도 있어요. 네. 자, 혈압 수치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해줬고 그 항염제 맥압이라는 거 있죠. 맥압은 확장기 혈압 수치 그 차이를 얘기하는데 보통 한 50 이하로 유지하라. 왜냐면 그게 높으면은 혈관의 탄력성을 잃어버린다 이야기. 예. 그렇게 이제 아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중에서 판매되는 항염 작용은 크게 나누면은 그 타레놀 성분하고 스테로이드가 없는 항염 작용이 있어. 거기에 우리가 보면은 아스피린이 우선 있고 그다음에 아이비프로필을 가지고 뭐 그 상표로는 에드빌. 네. 그다음에 나프록센이라는 이제 이거는 올리브라는 거 있죠. 예. 그래서 이 항염 작용이 아주 있는 거는 요건데 그 아세토미 타레놀은 항염 작용이 별로 없어요. 그건 해열 진통 작용이 강하지. 그래서 네. 항염했을 때는 타레놀보다는 이 아이버프로핀이나 네프록신 염증이 있을 때는 이때 쓰는 게 좋다. 네. 그리고 아세토미 타레놀 중요한 거는 하루에 전체 양이 3,000mg 넘으면 간장에 해가 올 수 있다. 네,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. 그다음에 이제 내장 지방. 제가 이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 내장 지방하고 피하 지방. 피하 지방은 그래도 좀 괜찮아. 내장 지방이 있으면 안 된다. 그래서 이게 배가 나오고 이 장기 사이사이에 기름이 끼는 거잖아요. 예. 그래서 사실 저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. 지금은 뭐 다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네. 이 우리가 이렇게 탁 봤을 때 저분 좀 배가 나왔다 이러면 사실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면은 피하 지방보다는 내장 지방이 많다는 거예요. 예. 그래서 배만 더 나왔을 때. 예, 남자들 그 허리 사이즈가 뭐 한 40이 넘다 이러면 안 돼요. 네. 여자들도 뭐 35를 넘을 수는 없겠죠. 뭐 35 이상 되면은 특히 그 연세 드신 분들은 이 허리 사이즈가 좀
크잖아요. 예. 그래서 이 내장 지방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. 그래서 여기에 준해 가지고 그때 그 부속으로 뭐 탄수화물도 얘기하고 뭐 그다음에 방탄 커피니 뭐 그다음에 저탄 고지니 뭐 이런 예. 얘기를 해서 키토제닉 다이어트 얘기도 그런 해주셨죠. 얘기예요. 그래서 이 내장 지방이 많으면은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그 당뇨 전증이 올 수도 있고 혈관 질환이 올 수도 있고 간 질환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예. 이거는 꼭 좀 빼셔야 돼. 예. 빼셔야 정상으로 해야 돼. 그래서 탄수화물을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이 내장 지방의 주 원인이 사실 과다 탄수화물이에요. 네. 탄수화물이 우리가 필요한 탄수화물은 에너지로 바뀌지만 그 남는 거는 다 지방으로 쌓이잖아요. 제일 어디 쌓여요? 배에 쌓여요. 예. 그래서 탄수화물을 줄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. 예, 근데 탄수화물이 어떤 게 있느냐? 그 우리가 탄수화물 이러면 그냥 뭐 우리가 빵이니 뭐 설탕이니 뭐 밥, 밥 빵, 뭐 그러잖아요. 떡 이렇게 생각이 예, 나겠죠. 그래서 탄수화물 이러면 이제 단당류, 이단류, 뭐 그다음에 다당류 뭐 이렇게 나가는데 제일 우리가 흔히 아는 게 포도당, 그다음에 과당. 과당도 과일에서 나오는 당인데 과일에서 나오는 괜찮은데 우리가 지금 흔히 우리 몸에 해를 주는 거는 액상과당이라는 건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. 네. 액상과당이 왜냐면 그거는 합성을 한 거예요. 그리고 가격이 싸니까 그 만들 때 설탕이 필요한 좀 달게 만들 때는 이 액상과당을 많이 써요. 근데 네. 액상과당이 안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는 신호가 있고 배가 부르다면 배가 부르다는 신호가 뇌에서 주잖아요. 예. 근데 이 과당은 그런 걸 무시하고 그냥 자꾸 먹게 돼. 이 액상과당이 많아지면은. 네. 그래서 비만이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식욕이 언제 이게 그만 먹으라는 치료를 잘 안 줘. 액상과당을 많이 예. 먹게 되면은. 그래서 이 특히 탄수화물은 필요 이상으로 먹지 말아라. 예.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키토제닉 다이어트. 이 키토제닉 다이어트 진짜 참 여러분들이 알고 하시면 좋겠어요. 저도 지금 한 4, 5개월 정도 이렇게 하는데 꾸준히 하고 계시는군요. 하는데 뭐 아주 세게는 안 해요. 처음엔 세게 했었죠. 그래서 그 웨이트를 많이 컨트롤했어요. 네. 근데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은 탄수화물이 설탕으로 우리 포도당으로 가서 에너지를 쓰는 대신 이거는 지방을 태워가지고 키톤을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. 네. 그래갖고 그래갖고 그 비율을 보면은 탄수화물을 우리가 먹는 거에 한 5%, 그다음에 단백질을 한 20%, 그다음에 지방을 75% 이랬는데 지방을 아무 지방에 먹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 이로운 지방이 있어요. 예. 그런 걸 먹고 이거를 얘기하다 보면 빠질 수 없는 게 뭐냐면은 방탄커피잖아요. 방탄커피는 커피에다가 그 버터 넣고 거기다 MCT 오일인데 MCT 오일 중에서도 브레인에 관계되는 C8이라는 걸 넣으라고 그랬죠. 네. 그렇게 넣어서 아침 대신 이제 먹는 거예요. 예. 그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꿀 얘기했어요. 지난번에 꿀을 얘기했는데 꿀의 주성분은 뭐라고요? 포도당과 과당이에요. 근데 포도당 과당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그걸 거기서 뭐 여러 가지 효소돼 가지고 분리 작업을 하는데 이건 꿀이 다 만들어 놨어. 포도당 과당. 그냥 먹으면 그냥 우리 몸에 섭취가 돼요. 네. 그래서 포도당하고 과당이 주성분이고 거기에 이제 단백질도 들어 있고 뭐 그다음 아미노산 그리고 비타민 뭐 미네랄 이런 것들이 잘 들어가지고 이 꿀은 진짜 좋은 거예요. 꿀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얘기는 못하는데 우리가 꿀을 먹을 때 이제 피로 회복이라든가 뭐 변비라든가 면역력 강화라든가 그다음 숙취해소, 혈관 질환 이런데 꿀이 좋아요, 사실은. 예. 그러니까 그렇게 쓰시고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제가 준비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도움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도 건강하시고 내년에 찾아뵙겠습니다. 예, 정 원장님 오늘 2019년 한 해 동안 말씀 나눠주셨던 또 건강에 대한 유익한 정보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서울약국 동우한의원의 정용웅 원장과 함께했습니다.